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517억 2,52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10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19조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비법정 재난위험 교량 13개소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0조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 운영입니다. 국가배상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금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조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입니다. 도비 지원 운영 예산 변경으로 53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조 현황 구고 및 배수로 용지 보상입니다. 현황 구고 부진의 사유지 편입에 따른 보상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상 신청이 없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조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조 서수지 재해예방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중앙부처의 정산 지연에 따라 1억 6,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입니다. 설명서 133조 비법정 재난위험 교량 보수 보강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사업비 9억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입니다. 설명서 137쪽에서 148쪽까지 계속비 2월 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12개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석 의원님. 네, 최우석 의원입니다. 그 소규모 농촌 지역 개발 성립전 예산 있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장 조탄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요 비법정 3종 교량에 대해서 정기 용역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57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13개소가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 10월 13일 날 특별교섭에 9억이 편성돼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비법정 도로 내 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요, 네. 2020년도에 그 일죽 쪽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아마 그 종합택시가 군산 종합택시가 아마 일죽에 사람을 실어다 주려고 길이 아닌 길로 갔다가 농어촌 도로가 이제 비에 의해서 유실된 부분을 모르고 반 2시에 가다가 차가 하부가 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영주물 보상이 들어있는데 비법정 도로에서는 영주물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배상심의위원회 배상 심의를 신청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분이 좀 신청한 거는 한 3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좀 자동차 보험료로 처리되는 거 20%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서의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72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현희 의원님. 그 123페이지 현황 국어 및 배수로 용지 보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 보상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신청이 전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민원인은 자기 토지가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몰랐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상액이 너무 낮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보상을 받아가야 되는데 안 받아가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실제 감정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국어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 금액의 3분의 1을 이제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토지 소유자들이 좀 이제 보상을 좀 꺼려하고요. 제가 뭐 지금 만약에 내년에도 자기 토지가 국어에 편입돼서 보상을 원하시면 제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보상은 언제까지나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공공용지로 그 편입이 되면 네. 그 홍보하는 그 알리는 과정이 알기로 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정도밖에 없고 개인한테 통보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는 부지가 네네. 도로, 하천, 국어 여러 개 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민원이 이제 보통 이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하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에서 그 홈페이지나 그런 뭐 자기 토지가 용도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디에 편입이 됐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개인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필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필지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네, 네. 건가요? 아무튼 제가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자기 또 사유지가 뭐 국어나 도로나 하천에 편입된 걸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보상 신청을 하면 제가 이제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보상 신청이 없는 건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너무 감정평가액이 낮아서 안 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액이 낮으니까 이제 실제 신청을 하시고서도 보상을 안 받아 가시는 그 경향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129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 완료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금이 돼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건 2020년도 거하고 21년도 께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용 저수지 정밀 점검 같은 경우는 기정 예산에 예상치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억 8,600이 또 잡혀 있고,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고 보조금 반환에 지금 3억 5,200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그 재복구 사업 관련돼서 제가 이제 당초 그 반납금을 3억 6천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따른 그 수혜복구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국비가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환금에서 3억 5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나머지 이제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제가 이제 저수지 정밀 안전 점검 등에서 이제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제 반환금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2020년도에 이제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금인데, 예, 예. 그럼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21년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좀 예. 전에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20년도 있고 21년도 있고 22년도가 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계속비로 가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지금 행안부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환을 못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혜복구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일주, 죽산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하고서 내년도에 제가 최종적으로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되고 나면 네. 다시 이제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럼 지금 현재는 일단은 회계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원칙은 제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지금 정산을 확실히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좀 종종 있는 건가요?
거의 없는데 지금 행안부가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또 네. 수해복구 사업이 준공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일인데 네, 예. 금액이 커서 네, 예. 사실은 지금 도시개발과죠. 네, 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교 증감이 지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한 2억 정도가 돼 있는데 보니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6분이 이제 하천 구역 내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주요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천출팀장 형님입니다. 우리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모든 하천에 대해서 불법 행위라든지 뭐 재난 위험 시설 뭐 이런 거를 다 지도 단속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두천은 지방 하천이죠? 네, 근데 거기 오염이 조금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네, 오염이라는 게 뭐 수질이라든지 네. 하천변 뭐 쓰레기라든지 많이 있는데 수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과하고 뭐 협의해서 이게 부서별로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보니까 안성시가 발표한 하천 수질 오염 물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승두천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기준치를 넘겼다고 승두천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이것도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수질 오염은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예. 이분들은 보통 불법이라고 하면은 뭐 불법 낚시 막 이런 거를 좀 뭐 낚시도 하는 걸까요? 있고요. 뭐 불법 경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줍고, 뭐 재위험 시설에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